유제 7번 한번 살펴봅시다. 유제 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정삼각형 ABC와 A를 지나고 직선 BC에 평행한 직선 L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반지름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를 기점으로 쭉 내려가서 정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가 B에서 C까지 거리가 2인데 1로 일단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L이 있는데 BC와 평행하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유제. 7번.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서 요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렇게 그어졌네. 쭉 그어졌습니다. 이게 직각이야. 자, AC의 수직인 직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됐죠? 길이 같고 수직이니까 합동입니다.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이 길이도 연달아서 같아지면서 이거 전부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반지름의 길이를 문제에서 주어졌죠. 얼마로 주어졌느냐? 얼마로 줬는데? 2분의 1의 n승이야. 맞지? 이렇게 줬는데 여기다 곱하기 2래. 2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까지 해야 돼? 맞지? 지수 법칙 사용하면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뭐 여기 4죠. 4가 될 텐데 문제에서 뭐야? 삼각형 C, PNQN. PNQN 요 넓이잖아요. 그럼 요 넓이니까 뭐만 구하면 돼? 여기 있는 요 길이, 그리고 어디에 있는 길이? 여기에서 요 길이. 두 가지만 구하면 되겠네. 맞죠?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빨간색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의 n승 곱하기 4에다가 2대 루트 3. 2분의 루트 3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요 녀석은 빼면 된단 말이야. 전체적인 길이에서. 그래서 여기 얘가 세로라고 합시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2에서 빼야 되겠지. 2에서 빼야 됩니다. 누구? 절반을 빼주면 되겠지. 2대 1이니까 2분의 1의 n승에다가 절반이니까 2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 2를 때려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했는데? 2의 n승을 곱했어. 여기에다가 뭘 곱했다고? 이게 넓이잖아. 여기다 뭘 곱했는데? 2의 n승을 곱했어. 오? 사라지네?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2 루트 3이네. 뒤에 있는 거 2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곱하기 2인데 극한 0 4루트 3. 오케이?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넘어가서 자, 갑시다. 16번 봅시다. 연습 문제
16번 봅시다. 첫째 항이 12,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 있다. 자, 첫째 항이 12,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다. 따라서 12 곱하기 3분의 1의 n-1승. 뭐 이렇게 적을까요? 36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이렇게 적을까요? 오케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B1이 1이면서. 그 다음 두 번째, n이 누구보다 1보다 큰 부분에서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bn의 bn의 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n인 직선과 만나는 포물선 y = x 제곱 중에 pn이 아닌 x좌표다. 무슨 말이냐? 포물선이 있어요. 네, 누구를 지나며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bn, bn의 제곱을 지나며 뭐라고요?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an인 직선이야. 오케이? 됐어?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an인 직선과 만나는 pn이 아닌 점의 x좌표를 뭐라고 뒀다? bn 플러스 1이라고 뒀다. 오케이? 그 말이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할래? 여기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적어주는 거 필기할래? 당연히 필기하지. 필기는 하겠지. 보여요 이거? 기울기가 AN이야. 그럼 잘 들어봐. 직선과 누구랑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서 특히 누구를 알았느냐? X좌표를 알아. 맞지? 나머지 Y좌표, 여기 X좌표를 알아. X좌표와 X좌표가 결국 뭐죠? X좌표와 X좌표는 실근이야. 실근이 나왔지. 실근이 나왔으니까 뭐 해주면 돼? 그렇죠. 막 식 구하고 연립해서 얘를 구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이 뭐 해주는 게 제일 편하겠어? 그렇죠. 얘랑 얘랑 연립하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연립했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되니까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네. 합이 AN이다. 이해돼요? 아, AN은 마이너스 BN 플러스 BN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했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AN이 나와 있네. 나와 있네요. 맞죠? AN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이항분리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항분리라는 개념을 오늘 또 다시 하면 또 지겨울 것 같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볼게. 또 하면 또 그렇잖아. 맞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다른 방식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나이스할 수도 있어요. 왜? 배경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쭉 쓰면 됩니다. 자, 가볼게. 자,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36의 3분의 1의 n승이 되는데, 자,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구체적인 값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bn의 극한이지. bn의 극한이니까 bn의 일반항을 알아야 되지. bn의 n번째 항을, 즉 bn의 값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대입합니다. 수열하면서 들어는 봤을 거야. 축차 대입입니다. 마이너스 b1 플러스 b2. 얘가 뭐야?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을게. a1이야. 마이너스 b2 b3 얼마? a2가 돼. 여기 2 대입한 거 쭉쭉쭉, 더 해봐야 되나? 더 안 해봐도 되겠죠? b4가 a3야.
쭉쭉쭉 가가지고 뭘 해주면 돼? 그렇죠. 쭉 가봅시다. n번째. 쭉 가서 n번째입니다. 내가 bn을 찾아야 되잖아. bn 더하기 마이너스 b에 n-1 있고 앞에 뭐야? a에 뒤에 n-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왜? 축자 대입은 변변끼리 뭐 한다? 그렇죠. 합을 하면 되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윽 다 사라지겠죠. 쭉 다 사라집니다. 얘가 bn입니다. 왼쪽에 플러스 1인데 b 얼마야? 1이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1. 이 값이요. 얘랑 합이잖아. a1에서부터 a의 n-1까지 싹 다 합인데 an이 뭐야?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니까 뭐 해주면 돼? 등비수열 합공식 사용해주면 되겠네. 1 빼기 공비입니다. 첫째 항 1이니까 적으면 여기 10이 나옵니다. 12에 1 빼기 공비에 항의 개수 승인데 별로 의미 없을 거고 왜?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자, 이제 끝났죠? 누구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만 어디로?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다. 자, 어디를 보실 거냐? 뭐 10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 14번 봅시다. 연습 문제 14번입니다. 자, 14번에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양수래. 오케이? an이 양수래. an 분의 위에 있는 거 an 플러스 1이 누구? 2020분의 2019야. 얘를 만족시킬 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구하라? 4an 더하기 3n 더하기 1분의 위에 있는 게 3an 더하기 n 빼기 2의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얘를 물었습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뭔가 관계식이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어.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똑같아? 쭉 나열해볼게. 쭉 나열해. 쭉 나열하니까 A1 분의 A2. 여기는 이 값이 그냥 상수니까 C라고 합시다. 상수 C. 얘가 C보다 작거나 같아. 두 번째 2를 집어넣어. A2분의 A3야. 얘도 C보다 작거나 같겠지. 오케이? 됐어? 쭉 가면은 뭐가 있느냐? A 뭐라고 두면 돼? AN에 대한 관계를 찾으면 되니까 AN-1분의 AN이야. 이것이 누구보다? C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왜 분모에 CN-1분의 CN분의 CN 플러스 1을 안 하느냐? 좀 예쁘라고. 근데 쌤, 이렇게 해도 되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한 개 더 넘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10끼리 곱할 거예요. 왜? 아까 전처럼 소거를 하기 위해서. 오케이? 10끼리 이번에는 곱합니다. 왜? 좌변끼리 곱하면 자모 다 사라집니다. 뭐 이거 다 사라지겠지. 자모 다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건 뭐야? A의 n 플러스 1이야. 또 남아있는 건 뭐야? A1이야. 따라서 밑에 있는 관계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뭐가 만들어져? A1분의 AN 플러스 1이 만들어져. 근데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우변에 있는 녀석을 다 더하면 몇 개 더했어? 몇 개 곱했어? N개 곱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CN이 되겠죠. 오케이? CN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좌변에 있는 녀석을 싹 다 더하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가 양수고
양수와 어떠한 0보다 크겠죠. 0보다 큽니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클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얘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뭐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 또한 어디로? 0으로 가더라. 왜 0으로 가는지 알죠? C는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를 여러 번 곱하면 절대치가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갑니다. 0이죠.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을 누구로? a1으로 나눠주면 0으로 가는 거니까 a1이 없던 애도 0으로 가게 될 거고 맞죠? 0으로 가. 0으로 가.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3분의 1로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가장 직관적으로 잘 푸는 방식이겠죠. 아니면 an으로 나눠주든지. 그래도 똑같이 3분의 1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자, 가봅시다. 한 개 더 풀어야 되나? 좀 이따 진위 문제 할 때 해야 되겠네. 좀 이따 진위 문제 할 때 같이 한번 하고 이번에는 뭐냐? 급수입니다. 2장 급수입니다. 2장 급수고 자. 보자.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계속 동일하게 간다고 치자. 오케이? 됐어? 얘를 무수히 많이 더할 거예요. 오케이? 무수히 많이 더할 겁니다. 자, 무수히 많이 더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마이너스 1 아니냐 이 멍충이들아, 맞지?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왜? 0이니까. 맞지? 그렇게. 맞아? 그 다음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이너스 1 더하기 1 멍충이라고 얘기 들으면 맞지? 욱해가지고 됐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자. 계속 하다가 보면 서로 욕만 나올 거니까. 그래? 자, 야 하면서 맞지? B 하면서 얼마야 이건? 0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0이야. 야, 앞에 마이너스 1 남겨놓고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뒤에 두 개씩 하면은 0이네. 맞지? 또 새로운 주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야, 꼭 그렇게 계산할 필요 있나? 우리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보자.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산 방식, 두 번째 계산 방식. 세 번째는 이렇게도 하는 계산도 있겠지. 그럼 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게 있었다고 쳐. 쭉 갑니다. 얘를 S라고 합시다. 계속 가는 걸 S라고 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1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 볼을 싹 다 바꿔주는 거야. 싹 다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로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1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근데 얘가 또 뭐가 돼? S가 되겠지. 맞아? 또 S가 되겠지.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S 뭐야 이거? ES가 마이너스 1이니까 S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맞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답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봐. 이제 수학이 발견된 이후부터 좀 천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체계가 잡히기 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막 했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유한계 항의 합을 할 때 유한 번 합을 할 때랑 무한번 합을 할 때랑 룰이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체계로 잡아놓는 거야. 어떻게 잡아놓느냐? 유한번 합을 할 때는 뭐가 성립해?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자유자재로 썼습니다. 무한번 합을 할 때는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쓰면 안 된다. 이게 룰입니다. 자, 결합법칙 사용한 거잖아. 결합법칙 사용한 거잖아. 불가입니다. 무한번 합을 할 때는 결합법칙이나 또는 교환법칙은 불가입니다. 됐지?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 뭐 그냥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를 적었는데 이게 수렴한다, 발산한다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지금 모르잖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뭘 가정했어? 수렴한다고 가정한 거잖아. 그렇지. 수렴성 여부를 모르는데 급수를 뭐야?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한번 합을 할 때는 어떤 룰을 지켜가면서 가셔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그까지 생각이 미칠 거고, 이제 지금부터 봅시다. 여기서 볼게. 뭐를 좀 보실 거냐. 1, 2분의 1 할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게 다 더하면 뭐가 될까? 티끌 모아? 태산이지. 맞죠? 그 격언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안 됩니다. 됐어? 자, 왜 그러냐? 라는 건데, 자, 볼게요. 첫 번째, S1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됐죠? S2는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4분의 얼마야? 3이야. S3는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8분의 7이야.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미세하게 뭐 분모보다 1이 딱 줄어드는 거야. 맞죠? 됐지? 그러면 Sn이라는 값을 내가 알 수 있겠네? 있죠? 2의 4승, 4승이 아니죠.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극한이다라는 거는 끝자락을 본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합을 무한번 더한다라는 얘기는 이 n을 뭐로? 무한대로 키워버린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n을 n을 한없이 키운다라는 표현 자체가 무한번 합을 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값이 합이 있어 없어? 있죠? 얼만데? 이 값이 있어 없어? 있지? 얼만데?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이네.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심지어 1도 되지도 않고 1보다 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방법 쓰자 이거야. 뭘 하느냐? 우리가 무한번 합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급수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거는,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룰 이렇게 정해놓자. S1 이 얘로, S2가 얘로, S3가 얘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 1까지, 2까지, 3까지, 4까지 부분들의 합이라 해서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어요. 얘가 부분합 수열입니다. 부분합 수열. 수열 S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수열이죠. 얘도 부분합 수열 SN이 수렴하는 거를 급수의 수렴으로 이제 정하자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타당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급수가 수렴한다. 그거는 부분합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걸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적어봅시다. 옮겨서 좀 적어볼게. 자,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 AN을 첫 번째 항부터 끝도 없이 더하고 싶어. 계속 더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SN이 있을 거고, 이거에 넘버를 키워버렸더니 알파가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 부르잖아. 얘를 극한이라 불러. 근데 특히 급수의 극한을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급수의 합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고, 지금처럼 수렴하면은 급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이 누구야? 알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급수의 합이 곧 부분합 수열의 극한값이랑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푼다? 얘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얘로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와 100%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끝입니다. 끝이야.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일단 했어요. 자, 이제 조금씩 뜯어봅시다. 조금씩 뜯어볼 거고, 뭐를 조금 보실 거냐면, 일단은 하는 방식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자, 어떻게 조금 가게 될 거냐면, A, K가 있을 거예요.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SN이라고 불러. 맞죠? 절차가 저렇게 되겠지. 자, 다시. 내가 만약에 일반항 자체를 모르면 얘부터 찾아야 됩니다. 얘부터 찾고, 그 다음 단계 뭐를 찾고? 합을 하고요. 합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합을 하고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결국에는 1단계, 2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 또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까지 구해내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명제가 한 개가 딱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명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고 하면 이건 의미가 뭐야? 급수가 수렴하면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3대 4대 5처럼 바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준하는 그 정도 급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수렴하면 안쪽에 들어있는 일반항 an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오케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에 있어서 일반항이 있을 거예요. 일반항이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아니 수렴 안 해. 2로 가. 2로 가까이 가. 그럼 2로 가까이 가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더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0으로 가셔야지만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야. 일반항이 0으로 가야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봅시다. 급수가 수렴하면 왜 일반항이 0으로 가느냐라는 건데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급수의 부분합수열 SN이 있을 거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얼마인가요? 당연히 알파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1은 어디로 갈까요? 첨작 한 개 딱 작은 거야. 어디로 가는데? 당연히 알파로 가죠. 됐니? 수렴하고 수렴 안 해? 그러면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수렴하는 것들끼리 빼볼 거야. 왜? 이게 곧 뭔데? an이까지. 오케이? 됐어? 이게 곧 an이잖아. 쌤, a1은요? 지금 별 필요가 없잖아. 끝자락만 보는 거니까. 오케이? a1이 뭐 같아지는지 그건 필요 없고 왜?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a1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알파 빼기 알파가 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이제 팩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어떻게 조금 해볼까? a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n이 있어요. 이게 올해 2026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가 되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야? 얼마지? 라고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막 2026 나올 때도 있고. 얘들아 2030년 되면 뭐야? 성인인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맞지?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야. 근데 수렴하는 값을 막 변화시키면서 이쪽에 주의가 가도록 만들어주지만 아니야. 얘가 어디로 가? 무조건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3입니다. 이해돼? 그런 식으로 문제화되어서 간단한 것 정도는 이 정도는 풀어내시면 된다. 끝.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